저는 이번에 그 리사이클러 뷰 발표를 맡게 된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리사이클러 뷰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발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같이 추가된 카드 뷰와 팔레트까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의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니는 회사는 카카오입니다. 이번에 그 구글 I/O에서 그 메테리얼 위젯스라고 해서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리사이클러 뷰와 카드 뷰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그 구글 I/O 발표에서 그 리스트 뷰보다 유연한 고급 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리스트 버전 2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왜 리스트 뷰 2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리스트 뷰 2라고 얘기한 거는 리스트 뷰에서 이제 그동안 어느 정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리스트 뷰 기존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뷰에 이제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이제 그 뷰가 새로 나왔나 하고 이제 생각해 보면 리스트 뷰 기존 구조에서는 그 상속을 통한 확장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편이었는데 그 만약에 저런 이제 핀터레스트 뷰와 같이 저런 식의 배열을 가지는 뷰를 새로 만든다고 해봤을 때 그리드 뷰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그리드 뷰를 익스텐즈하거나 그 앱스트럭트 리스트 뷰를 익스텐즈해서 그리드 뷰의 그 소스 코드를 참조해서 그런 형식으로 구현하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를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리스트 뷰의 소스 코드인데 그 이쪽에 있는 이제 레이아웃 칠드런을 그 오버라이드에서 구현 이제 해서 그 새로운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소스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 그 엠필드를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엠필드가 리스트 뷰에 소속된 것뿐만이 아니라 리스트 뷰 상위 뷰인 그 앱스트럭트 리스트 뷰나 혹은 이제 아댑터 뷰나 뭐 심지어는 그 뷰 그룹 아니면 뷰까지도 올라가게 돼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코드를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텍티드 필드뿐만이 아니라 그 디폴트 접근자 그 변수라서 접근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값을 이렇게 변경시키는 데에 대한 해석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해서 구현을 하려고 해도 뭐 지레 포기하고 뭐 그 결국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뷰 그룹을 상속해서 구현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 핀터레스트 형식으로 구현한 그 스타렉드 그리드 뷰 같은 경우도 보면 아댑터 뷰나 앱스트럭트 리스트 뷰를 상속받아서 구현한 게 아니라 뷰 그룹을 직접 구현해서 그 해당되는 게 뷰가 이제 스크랩되는 그런 구조들부터 해서 아이템 클릭부터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일일이 다 새로 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리스트 뷰 구조의 뭐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리스트 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시도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애니메이션조차도 굉장히 이제 구현하기 번거롭고 할 일이 많은 경우가 이제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GitHub에 보면 그 이제 몇 가지 잘 만들어진 리스트 뷰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뭐 드래그 소트 리스트 뷰라든지 혹은 이제 리스트 뷰 애니메이션즈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가끔씩 이런 질문이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가로 방향 리스트 뷰가 혹시 없나요? 뭐 호리존탈 리스트 뷰를 왜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뭐 이런 호리존탈 베리어블 리스트 뷰 같은 이런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으면 뭐 아까 전에 봤듯이 이제 그런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 같은 거 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런 소스 코드들을 다 참조해서 여기와 엮어서 구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리스트 뷰에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고 하면 리스트 뷰에서 뷰 혼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그 레이아웃만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부분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만을 구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뷰 혼자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에 이제 개선을 위해서는 레이아웃 배치와 애니메이션 및 뭐 리스트 뷰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의 분리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글에서 그 서포트 라이브러리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리사이클러 뷰의 구조를 보면 레이아웃 배치만을 담당하고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가 있고 그리고 종전 리스트 뷰에서도 사용하던 그 아댑터 구조와 동일한 약간 이제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 형태의 아답터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템 하나하나를 약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꾸며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 데코레이션 그리고 그 새롭게 들어간 아이템 터치 리스너 그리고 뭐 아이템 애니메이터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거라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봤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고 있는 아댑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혹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리스트 뷰를 구현할 때 뷰 홀더 패턴이라고 다들 들어보셨고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 뷰 홀더 패턴을 구현하는 이유는 뷰에 find view by id로 id를 통해서 뷰를 찾는 게 이제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찾을 때만 찾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 참조해서 가져오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리사이클러 뷰에서는 기본 구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 뷰 어댑터에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노티피 데이터셋 체인지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아이템 하나만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티피 데이터셋 체인지들을 호출하면 그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든 자식 뷰들의 갭 뷰가 다 호출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는데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서 노티피 아이템 뭐 인설티드 뭐 이런 식으로 리무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 하나만 변경했을 때 그 하나에 대해서만 새로 고침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메서드 셋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인 그 레이아웃 매니저인데요. 레이아웃 매니저는 아까 이제 소스 코드를 잠시 봤을 텐데 이제 그런 레이아웃 칠드런 그 메서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로지 그 자식 뷰들의 배치만을 담당하고 있고 만약에 뭐 리니어한 리스트 뷰 구조에서 그리드 뷰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이 레이아웃 매니저만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리스트 뷰와 동일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제 그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리사이클러 뷰에 설정해 주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버티컬이 있습니다.
이 버티컬이 있다는 거는 호리존탈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필드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필드인데 리스트 뷰에서도 제공되는 기능인데 뭐 예를 들면 카카오톡 채팅방 같은 경우를 보면 밑에서부터 뷰가 시작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걸 이 필드에 이제 트루펄스를 통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를 보면 이제 그 구현 방식도 아까 이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필드 변수를 조작하는 부분이 없고 대부분이 하는 역할에 맞는 명확하게 이름 지어진 메서드 셋으로 해당 부분을 구현하게 되면 되는데 뭐 이런 종류들의 이제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고 온 레이아웃 칠드런에서는 레이아웃의 배치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캔 스크롤 뭐 호리존탈리 이런 거는 이제 그 리턴 필드가 그 불린인데 뭐 이걸 통해서 가로 방향으로 스크롤 할 수 있는지 세로 방향으로 스크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여부를 리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스크롤 투 포지션 뭐 해당 포지션으로 스크롤 할 때 레이아웃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기서 구현해주고 그리고 포커스가 변경됐을 때 뭐 어댑터가 교체됐을 때 아이템이 추가됐을 때 뭐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구현해 주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성 요소는 아이템 애니메이터인데 이것은 리사이클러 뷰 안에서의 아이템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아이템 애니메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추가와 제거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예제를 보자면 이거 제니모션이 맛이 좀 간 것 같은데 다시 제니모션이 켜놓고 이렇게 좀 오랜 기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빨라서 좋긴 한데 네,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뭐 삭제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디폴트 아이템 애니메이터가 뭐 생각해 보면 뷰들의 그 배치 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면 리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배치되고 있고 뭐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렇게 이제 제거와 삭제 애니메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아이템 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에 들어올 자리가 0번 포지션 아이템의 위치로 이제 추가되게 되고 그만큼의 이제 그 다음 아이템 위치로 이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이 밀려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 로케이션에 맞게 트랜슬레이트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그 아이템 배치와는 관계없이 배치 위치만 아까 이제 레이아웃 매니저에서 제대로 잡아줬으면 이런 그 아이템 애니메이터에서 그 해당되는 포지션의 위치를 참조해서 그 추가와 삭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의 다음 구성 요소인 온 아이템 터치 리스너인데요. 이게 뭐 기존의 그 뷰 구조에서 온 터치 이벤트 리스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온 터치 이벤트밖에 제공을 하지 않아서 해당 아이템의 터치 이벤트만을 그 윈에서 구현할 수 있었다면 이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온 인터셉트 터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서 자식 뷰로 그 터치 이벤트가 전달되기 전에 그 해당 그 터치 이벤트를 가로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해당되는 뷰를 익스텐즈해서 그 온 인터셉트 터치 이벤트에서 뭔가를 하는 이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딜리게이트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좀 필요했었는데 이 터치 리스너 같은 경우에는 인터셉터 터치 이벤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볼 게 아이템 딜리게이션인데요. 아이템 딜리게이션은 아까 이제 봤던 예제에서 잠깐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아이템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이쪽 그 get 아이템 offset에서 그 outlect에 그 offset 값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이제 두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옆으로 밀려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on draw 같은 경우에는 그 뷰 배경 화면이 그려지고 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아이템으로 치면 아이템 밑에 깔리는 그쪽 캔버스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니까 아이템이 그려지기 전에 뭔가 밑에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이 캔버스를 조작해서 그 해당 부분에서 이제 그려줘야 될 것을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n draw over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에 걸맞게 아이템 위에서 뭔가를 더 그려야 할 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템을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 I/O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라이브러리나 샘플 프로젝트가 괜찮은 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소스 코드를 작성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해주셨는데 이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그리드 구조를 가지는 뷰고요. 해당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거 애니메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을 따로 구현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한 디폴트 아이템 애니메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투웨이 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리스트 뷰 구조와 동일한 구조고요. 그리고 그리드 뷰 구조, 그리고 이거는 핀터레스트 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약간 다르게 뭐 이런 구조.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모드에서 가로로 뭐 이것도 가로로 이렇게. 네, 어쨌든 여기까지 리사이클러 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서포트 V7에서 카드 뷰라는 것도 추가됐는데 이런 카드 형식을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구글 나오고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카드를 구성해서 그 안에 이제 구성 요소를 채워서
그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뭔가 이제 정제해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뷰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걸 약간 흉내 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어떤 경우에는 그림자를 되게 깊게 가져간다든지 막 아니면 카드 모양이 약간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글이 약간 일관된 카드 모양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래서 이 카드 뷰라는 걸 제공하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카드 뷰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확장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레이아웃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 뷰 같은 경우는 그 커스텀된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카드 백그라운드 컬러와 카드 코너 레디우스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명확해서 뭐 별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카드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드 색상을 흰색이나 뭐 보라색 이런 식으로 그 설정해주는 필드고, 그리고 카드 코너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카드를 얼마나 둥글게 깎느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디우스 값을 8dp로 줘서 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표시된 걸 볼 수 있고요. 뭐 사실 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니다. 기능이. 근데 이제 저만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자식 뷰들의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분명히 레디우스 값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으로 들어간 그 이미지 뷰에서 이미지를 표시할 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둥글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둥글게 깎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능 비용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런타임에서는 카드 색상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XML로 정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 게 이제 팔레트인데요. 이 팔레트는 뭐냐면 그 비트맵을 읽어서 그 해당 비트맵을 구성하고 있는 색상을 뽑아내는 그런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마 이제 그 구글의 크리스 벤 개발자가 만든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넥서스 5에서 이렇게 색상을 생성하는데 평균적으로 20에서 30ms가 든다고 하고, 뭐 1프레임을 보통 이제 1초당 60프레임 기준으로 16ms라고 보면 되니까 이제 반드시 그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라이브러리 7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를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카소의 그림인데, 피카소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색상들을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명확한 이름 값을 가지는 색상이 6가지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뽑아낼 수 있는 색상만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뮤티드, 뭐 바이브런트, 뭐 라이트 뮤티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가진 색상들을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다크 뮤티드를 배경으로 깔고 라이트 뮤티드 같은 거를 그냥 위에 이제 그 텍스트 색상으로 올려서 뭐 라벨로 쓰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제를 보면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건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건 이제 디자이너 분들의 영역이겠죠. 팔레트는 이제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서 스태틱 메서드로 제네레이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그 팔레트를 뽑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동기 메서드도 제공하고 있고 비동기 메서드도 제공하고 있는데, 비동기 메서드도 단순히 이제 보이드 타입이 아니라 어싱크 태스크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싱크 태스크 가지고 해당 태스크를 뭐 캔슬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백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팔레트에서는 뭐 get muted color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까 이제 이름 지어진 컬러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올 수 있고, 이제 받아온 컬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get RGB나
get HSL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색상 포맷에 맞는 형태로 이제 그 색상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num colors라는 이제 그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이 수만큼 이제 색상 값을 기본적으로 생성하고 있고 기본 값은 16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뽑아낼 색상이 없을 경우에는 뭐 16이라고 이렇게 됐어도 더 적은 컬러 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 그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16가지 색상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름 지어진 컬러가 아닌 경우에는 뭐 get 팔레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뽑아낸 이제 그 컬러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거 팔레트 이거 글자는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메서드명이 이렇습니다. 아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 팔레트가 굉장히 이제 좋은 추천 예제가 하나 올라와 있던데 지금 시연은 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동영상도 이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카메라로 이렇게 색상들을 이렇게 읽어오는 모습들, 약간 좀 배경까지 같이 보시면서 이제 색상이 제대로 나오고 있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계신 분 있으신가요? 네. 구글 나우 앱을 보면요, 이제 휴대전화 화면에 따라서 예. 이제 열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열이 나오고 휴대전화에서는 한 열로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데 혹시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구현이 가능한가요? 예,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뭐 스크린 너비 같은 걸 계산해서 그 컬럼 수가 얼마나 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연산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돼 있으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아무튼 아까 스태거리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거 쓰면 이제 그 그리드 형식이 핀터레스트 같은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결국에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이미지 사이즈들이나 컨텐츠들이 길이가 다르면은 기존에는 계속 레이아웃이나 그 이미지 뷰들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어떤 높이들이면 스크롤 할 때나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뷰를 먼저 생성해주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상관은 없는데 이미지들이 각각 높이가 다를 때마다 이제 그 이미지 크기에 맞게 그 이미지 뷰의 그 하이트나 뭐 위스를 이렇게 계속 바꿔주면서 이제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발생되는데 리사이클러 뷰도 역시 그 해당 이미지 뷰를 만약에 해당 아이템에 하나 넣어놓고 네. 이미지 뷰를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에 맞게 사이즈를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그러니까 온 레이아웃이나 뭐 메저 쪽에다가 그 계속 뭐 바꿔주는 행위를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예,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그런 이제 계산한 사이즈 같은 거를 캐싱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성능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또 더 질문 계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추가로 언급드릴 게 그 지금 이 서포트 21 라이브러리들 같은 경우에는 그 9버전 그 타겟에서 빌드를 해보려고 하면 민 버전이 L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그 커뮤니티에 그 포스팅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뭐 안드로이드 그 -L 디렉토리를 안드로이드 -21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타겟 버전을 21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글로 이제 포스팅 해놓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아직은 프리뷰 버전이기 때문에 뭐 그 정식 버전이 나온 게 아니라서 지금은 뭐 학습의 용도 정도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켓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죠, 아직은. 다음 질문 혹시 더 계신가요? 예, 이상으로 질문 아니 이상으로 네 번째 그 카카오의 김기환님 발표를 마치고요. 예,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